주말 송은주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송영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송영길에 대한 압수수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돈봉투 게이트와 송영길이 연관이 되어 있다, 돈봉투 게이트의 몸통이다 라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데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봉투 게이트 외에 송영길의 혐의가 더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드러날 것이 없는가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어제 열렸습니다. 이젠 재판정에서 이재명과 유동규가 이재명이 직접 신문에 나서는 바람에 이재명과 유동규가 그동안은 서로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는,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다. 유동규와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직접 신문에 나섰는데 그게 꼭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두 가지를 한 것, 이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이재명이 피해갈 수가 없고, 정말 많은 다른 것들은 지금 버틴다라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피해가기가 힘들고, 이건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재명에게는 가장 치명적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의 비리 혐의, 전현 당대표의 비리 혐의로 민주당은 괴멸될 수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박광훈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1차 투표에서 끝이 났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박광훈을 선택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그러니까 박광훈은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계는 박광훈 한 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친이재명계였다. 그래서 친이재명계가 표가 분산이 됐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훈 당선은 점쳐졌지만, 예상이 됐지만 1차 투표에서 이렇게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상 밖입니다. 이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박광훈으로 몰렸다,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다. 박광훈은 친이낙연계이긴 하지만 좀 개파색이었습니다. 또 의원들 간에, 이 언론인 출신인데 의원들과의 관계도 좀 돈독하다, 이런 점에서 박광훈의 당선은 점쳐졌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이 비리 혐의로 인한 민주당이 괴멸되는,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으로 박광훈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박광훈이 친이낙연계인 만큼 이낙연이 움직일 공간도 넓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개딸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박광훈이 당선되자마자 박광훈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재명으로서는 씁쓸한 대목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송영길의 자택, 또 송영길 관련되는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정근의 녹취록에 송영길이 관계되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송영길은 지금 자신의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 자택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도 송영길의 외곽 조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층에서, 강성 지지층에서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압수수색으로 또 뭔가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송영길도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대해서 빨리 자신을 소환해라, 빨리 자신을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쇼입니다. 검찰은 다른 많은 수사들, 순서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원에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소환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걸 이제 송영길이 자기가 먼저 자기를 소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쇼일 뿐이고,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압수수색으로 뭔가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이 수사의 순서를 모르는, 또는 증거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공격일 뿐이다.
송영길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그 이정근의 녹취록 또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는 문재인 정부까지를 지금 정치 자금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근의 녹취록과 이 노트를 기반으로 한, 더 나아가서 이재명과 이 송영길의 커넥션, 지난 3년 동안에 이 부분까지 수사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의 커넥션, 또 이정근의 노트, 녹취록,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주당 사실은 지금 현역 의원 169명이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돈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백하라, 지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이재명, 송영길 이 게이트로는 이제는 민주당이 괴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위기감에서 친명을 내세운 3명의 후보보다 박광온, 친이낙연계의 박광온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당대표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제 당장 원내대표가 당 지도 원톱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톱으로 나설 원내대표로 박광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어제도 열렸는데 유동규가 어제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재명이 이때까지는 유동규와 눈빛도 마주치지 않다가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이 증인신문에 직접 나섰는데 이재명이 유동규 증인신문에 나서서 이런 숨겨야 될 일, 이런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라고 자신이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증인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용인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님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 등 많은 불법 행위들을 밑에 강제로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동규가 반박한 겁니다.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동규 증인신문에 직접 나선 것은 변호사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서로가 잘 아니까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 약간 흔들릴 수 있도록, 유동규 진술이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도록 재판부에서 보면 이게 과거 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재명은 이겁니다. 워낙 둘이가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15년 동안 뭐 굉장히 친한 사이였으니까 이재명이 노린 것은 기습적으로 유동규에게 그때 일에 대해서 물으면 유동규가 기억을 해내기가 힘들죠. 정말 뭐 5년 전, 10년 전 일은 그런 부분을 들춰내서 재판부에 유동규의 신뢰성, 증언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유동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이재명의 다른 내용들, 친형을 입원시킨 것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정진상, 김용과의 관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유동규는 증언을 하면서 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재판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 아마 다음번 2주 뒤에 다시 또 열리는데 2주 뒤에도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재명이 또 신문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규와 자신의 오랜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묻고 유동규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유동규 증언의 신뢰성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의 전략이 재판부에서 꼭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거짓말한 것 2가지입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강압 때문이었다.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부분을 밝히는데 유동규의 증인, 과거에 대장동 개발, 위례 개발 이런 것 가지고 유동규가 10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어제 이재명이 한 일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모른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지적입니다.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사진을 비롯해서 증거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고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걸 모른다라고 한 것은 대장동과의 관련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선거에서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전략이 오히려 더 이재명에게는 손해일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의 이 합동 리스크, 사부 리스크가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젠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것입니다. 이재명이 송영길 때문에 더 위기로 몰리고 있다. 송영길은 사실은 이재명에게 쏘가서 이재명에게 등 떠밀려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죠. 아마 이재명 때문에 송영길도 더 위기에 빠질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송영길이 3년 동안의 커넥션으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그 갈등을 빚는 시점은 언제일까? 이재명 체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차 체포동의안이 오는 시점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또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때까지 송영길에 대한 이 돈봉투 게이트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주말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